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화장을 하면 너무 진해진다, 화장한 티가 너무 많이 난다, 나도 화장을 좀 연하고 화사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연하게만 하면 덜 한 것 같고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부분이 고민인 분들 계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고민 해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잘 따라하시면 절대 화장이 진하게 되지 않고 아주 연하고 화사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될 수 있어요. 자, 연한 메이크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베이스예요, 베이스. 제 얼굴을 한번 봐볼게요. 피부가 어떤가요? 결점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죠? 연한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베이스도 똑같이 연하고 대충 덜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도화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이 도화지에 연한 투명한 물감을 바를 거예요. 자, 근데 이 도화지에 먼지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연한 물감을 그대로 바르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 도화지가 바로 우리의 베이스예요. 자, 연한 메이크업은 시선이 집중되는 게 없어요. 눈도 연하고 볼도 연하고 입술도 색감이 연하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이 정말 깨끗하고 화사해야 연하게 색조를 올렸을 때 이 화사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피부가 너무 칙칙하고 붉은기도 많고 여드름도 많아요. 그럼 저는 연한 메이크업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도 있고 컨실러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그러면 완벽한 베이스를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두껍고 무조건 다 커버하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피부 결점에서 지저분해 보이는 것과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결점이 있어요. 전자는 여드름, 붉은기, 여드름 흉터예요. 이것들은 붉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피부에 결점이 돼요. 그런데 주근깨나 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부에 결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만 완벽하게 커버해서 없애버리고 크게 결점이 되지 않는 주근깨나 점 이런 것들은 그냥 살려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결점이 되는 지저분한 것들은 꼭 커버한다. 딱히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것은 커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밝고 화사하게 표현한다.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세 번째, 밝고 화사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피부톤이든지 간에 무조건 밝게 하는 것이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밝게 해도 되는 피부가 있고요. 너무 밝게 했을 때 다크닝이 오는 피부도 있어요. 화사해 보이면서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하는 베이스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자, 화사한 베이스를 하려면 스킨케어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이 눈 밑과 광대 부위를 케어를 해줄 거예요. 이 광대 부위는 얼굴의 중심 부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많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깨끗하고 환할수록 얼굴 전체가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짜잔! 이 제품은 패치인데요. 이렇게 반짝반짝 글리터가 박혀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처음에 보고 되게 놀랐어요. 패치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보시면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저는 팔자에도 하거든요. 부드러운 젤리 느낌이고요. 이 패치가 하이드로겔 패치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께가 얇아져요. 그러면서 수분이 피부에 딱 잘 전달돼요. 이렇게 붙이고 떼면 약간 이 부분이 화사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키이즙이 들어있는데 이 키이즙의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 정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미백, 보습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효과를 봤던 게 제가 최근에 피부 발진이 올라왔었어요. 볼 전체가 엄청 빨갛게 달아오른 거예요.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좀 진정시켜야겠다, 차가운 걸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스킨팩을 하려고 했었는데 화장솜은 아무리 부드러워도 약간 까끌거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치를 볼 전체에 가득가득 올려 붙였었거든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되니까 싹 가라앉은 거예요. 패치는 화장솜이 아니니까 피부에 자극이 없잖아요. 아주 그냥 미끌거리고 부드러운 재질이거든요. 그런 좋지 않은 피부 상태에서도 자극이 없었고 그리고 금방 건조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게 아까 하이드로겔 패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촉촉한 편이에요. 이게 쉽게 마르지 않으니까 계속 수분 주면서 풀링감도 줘서 많이 진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습력이 너무 좋으니까 눈가 주름이나 고민되는 부분, 칙칙한 부분에 붙이면 좋아요. 저는 샤워 후에 딱 붙였고 이 나머지 부위는 알로에 젤이나 그런 쉽게 마르지 않는 젤 있잖아요. 젤을 아주 가득가득 올려
올려서 얼굴 전체 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딱 촉촉하고 화사한 베이스 잘 먹는 피부 상태가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기에 글리터가 박혀있으니까 이게 피부에 묻어나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용하면서 한 번도 글리터가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이게 막 떨어지거나 묻어나오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물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뚝뚝 흐르잖아요. 되게 대용량이에요. 이제 한번 떼볼까요? 여기 화사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딱 화사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이제 베이스를 같이 해볼게요. 자, 화사한 베이스 하면 파운데이션 컬러가 먼저 떠오르죠? 저는 밝은 21호, 19호 정도의 피부톤이에요. 이렇게 밝은 피부는 사실 파운데이션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파운데이션 컬러를 밝게 해도 다크닝이 오거나 쉽게 떠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바탕이 밝기 때문에 더 밝은 걸 얹었을 때 크게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피부톤은 정말 다양하죠? 중간분인 분도 있고 많이 어두운 분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부터 어두운 피부의 경우에는 내 피부톤보다 너무 많이 밝은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떠 보여요. 왜냐면 보통 그런 분은 이 피부톤 자체에 채도가 높은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노란기가 많이 보인다든가 주황기 혹은 붉은기가 많이 보이는 피부톤. 그래서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바탕에 색감이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내 바탕의 색감과 파운데이션 컬러가 부딪혀서 조화로워 보이지 않고 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톤 자체가 안정돼 보이지 않고 화장한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파운데이션 컬러를 밝은 피부톤인 경우에는 밝게 선택해 주시고요. 중간과 어두운 피부톤은 최대한 내 피부톤에 맞춰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얼굴이 너무 많이 칙칙해요. 저는 파운데이션 꼭 밝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베이스를 바르세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베이스가 있어요. 이 제품인데요. 톤업 크림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톤업 크림은 연핑크 컬러가 많아요. 칙칙한 분이 그런 컬러 발랐을 때 화사해지기보다는 너무 허해지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톤은 연핑크 말고 이렇게 살구 피치 컬러의 크림을 바르셔야 돼요. 이 제품이 은은하게 살구빛인데 채도가 높지 않아요. 살구빛이 아주 조금만 들어있기 때문에 허옇게 떠 보이지는 않으면서 피부톤을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어줘요. 자, 저는 제 피부톤보다 좀 더 밝은 파운데이션을 골랐어요. 자, 각자 맞는 컬러로 얇게 깔게요. 파운데이션으로 다 커버하려고 하기보다는 멀리서 봤을 때 울긋불긋하거나 칙칙한 부위를 살짝 커버할 정도, 그 정도로만 얇게 바르시면 돼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아직 커버할 게 많이 남아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으로 다 커버하려고 하면 두꺼워지니까. 베이스가 두꺼우면 이미 화장의 기본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 연하게가 안 돼요. 베이스는 두꺼운데 다른 색조 화장은 연하다?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항상 조화가 돼야 돼요. 베이스와 색조의 조화가 정말 중요해요. 자, 저는 모공 브러쉬로 모공이 큰 부위는 다 채웠고 이제 납작 브러쉬로 나머지 부위에 연하게 깔아줄게요. 바르는 척만 하는 거 같죠? 이 정도로 얇게 발라요, 저는. 트러블이나 결점이 너무 많다면 저보다는 더 두껍게 깔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얼굴이 조금 밝아졌고요. 목이랑 차이가 나니까 목에는 베이스 크림 바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피부톤을 커버한 다음에 컨실러로 얼굴 중심부에서 좀 지저분한 부위를 한 번 더 커버해주세요. 자, 이때는 아주 밝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컨실러는 얼굴 전체 바르는 게 아니라 중심부 위주로 바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피부톤 상관없이 훨씬 밝은 걸 골라주세요. 한 2톤 정도 더 밝은 거 안쪽에 발라주세요.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발라도 괜찮아요. 확 밝아졌죠, 이쪽이. 만약에 이 외곽 쪽에 커버할 게 많다면 여기에 사용하는 컨실러는 내 파운데이션 컬러와 최대한 맞추면 되고요. 나는 여기에 특별히 커버할 게 없다. 그냥 얼굴만 밝히면 된다. 그러면 저처럼 아주 밝은 컬러를 골라주세요. 그래서 컨실러는 하이라이터용 그리고 커버용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컬러를 다양하게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 중심부에 결점이 있으면 딱 봤을 때 지저분해 보여요. 꼭 컨실러를 사용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크서클은 이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가려줄 거예요.
요즘에 컨실러 펜슬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항상 다크서클 커버는 크림 컨실러로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컨실러 펜슬로 간편하게 많이 해요. 커버력도 좋고 마냥 뻑뻑하지 않아서 눈가에 바르기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코 혈관 잘 보이는 분 이렇게 칠하고 브러쉬로 살살 경계만 피면 아주 쉽게 가려져요. 코의 혈관은 쉽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잘 보이는 분은 꼭 가려주세요. 이런 숨어있는 붉은기 때문에 베이스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잡티들 아직 있죠? 이런 트러블 자국은 지저분해 보이니까 커버가 필요해요. 컨실러 펜슬 2가지를 사용할 건데 여기 얼굴 중심 부위는 밝혔잖아요. 밝힌 부위에는 1호, 그리고 얼굴 외곽 부위에는 1.5호 이렇게 2가지를 사용해서 가려지지 않은 결점들을 커버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한 주근깨 같은 거, 점 이런 건 커버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냅두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만 커버해주세요. 컨실러가 한 컬러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저처럼 2가지 컬러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 전체를 다 밝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얼굴도 평면적으로 보이면서 굉장히 넓어져요, 영역이. 지금은 여기는 어둡고 여긴 밝잖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건데 여기까지 밝혀주면 터지겠죠, 얼굴이. 그래서 이 투톤 베이스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결점 없이 다 커버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화사함을 줄 거예요. 아직 베이스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서 더 화사함을 줄 거예요. 하이라이트 존에 발라볼게요. 이 컬러가 굉장히 밝아서 여기가 확 화사해졌죠? 밝은 피부톤이면 이거 정말 추천해드려요. 21P가 유명한데 이 컬러가 21P보다 더 밝아요. 좀 더 흰기가 돌고요. 그래서 그냥 23호, 21호면 21P도 추천해드리고 21호보다 더 밝은 피부라면 이 1호,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 추천해드려요. 자, 피부가 어두운 분은 피치 컬러를 똑같이 발라주시면 되는데 피치 컬러가 생각보다 많이 밝지 않다. 그러면 밝은 컨실러와 섞어서 저와 똑같이 발라주시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 되게 투명하고 화사해졌죠? 이 마지막에 바른 컬러 코렉터의 힘도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베이스가 완벽하고 화사하니까 색조 메이크업 조금만 해도 그대로 화사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블러셔와 립부터 할 거예요. 왜 쉐딩, 눈화장 이런 걸 먼저 하지 않냐면 얼굴에 혈색을 주는 부위가 블러셔와 립이잖아요. 먼저 얼굴에 색감, 혈색을 줘놓고 이 농도를 봐가면서 음영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거든요. 쉐딩이나 눈화장 이런 음영 주는 작업을 먼저 해놓으면 진하게 됐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이 진하기를 맞추려고 블러셔와 립도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엔 매일 하던 메이크업, 매일 똑같이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는 화사하지만 연하게 해놓고 이 연하기 농도에 맞춰서 나머지 부위를 진행할 거예요. 자, 오늘은 저는 핑크로 할 거거든요. 색감 선택은 여러분 피부에 맞춰서 잘 하시면 돼요. 혹시 저는 어울리는 컬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의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들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몇 개 안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 차차 올라갈 거니까요. 자, 이렇게 퍼프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먼저 혈색을 줄게요. 저는 블러셔 하다 보면 진하게 돼요. 그러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면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칠할 때는 가까이서 보지만 확인할 때는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인 진하기가 눈에 잘 들어와요. 자, 절대 과해지지 않게 계속 멀리서 확인하면서 이 진하기를 맞춰주세요. 자, 자연스럽게 블러셔가 됐죠? 이제 립. 블러셔 컬러에 맞춰서 이런 핑크 컬러를 준비했어요. 그대로 바르면 너무 진해지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에 덜어서 안쪽 위주로 편하게 바를게요. 입술이 촉촉하면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니까 투명한 글로스 제품을 안쪽에 살짝 바를게요. 자, 이제 파우더를 살짝만 할게요. 이 파우더가 컬러 코렉터 기능도 있어서 조금 더 화사하게 해주거든요. 그냥 파우더 하셔도 되고 저처럼 화사함을 추가로 주는 파우더를 하시면 더 좋아요. 파우더를 너무 많이 하면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광이 사라져서 이 생기가 살짝 다운돼 보여요. 요철 있는 부분,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살짝만 할게요.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하지 않고요. 이 정도만.
자, 이제 쉐딩 차례인데 쉐딩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열심히 베이스 해놓고 쉐딩을 잘못하면 이 화사함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턱 쉐딩은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냥 연하게 살짝만 하면 이 윤곽도 잡아주고 좋지만 자칫 잘못했다가 화사함이 다 깨지거든요. 정말 제대로 아주 자연스럽고 연하게 할 거 아니면 오늘 같은 컨셉에선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콧대만 살짝 할게요. 이 부위가 이미 그늘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여기에 저처럼 칠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더 칠하면 칙칙해 보여요, 얼굴이. 자, 그리고 이제 눈썹. 저는 눈썹이 자꾸 진하게 그려져요. 이런 분 많이 계시죠? 펜슬로만 계속 채우다 보면 이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진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서 일단은 섀도우로 많이 하거든요. 머리 컬러와 최대한 비슷한 섀도우로 일단 빈 부위부터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뭔가 선을 따서 모양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빈 부분만 가볍게 채워주세요. 펜슬로는 이 부드러운 표현이 힘들거든요. 내 눈썹이 부드러움이 보여야 자연스럽고 연해 보여요. 자, 일단은 섀도우를 이렇게 채웠어요. 빈 부분만 펜슬로 가볍게 채우는 거죠. 가볍게. 펜슬로 다 그리려고 하면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진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렸는데 저처럼 좀 눈썹이 진한 분이 계시잖아요. 눈썹이 원체 진하면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연하게 해도 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눈썹 염색을 하거나 혹은 브로우로 밝게 빼야 되는데 눈썹 모가 굉장히 두꺼운 분은 브로우 카라 발랐을 때 밝아지지는 않고 눈썹이 더 두꺼워 보여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컨실러를 발라줘서 밝게 뺄 거예요. 이때 컨실러가 너무 밝은 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게 좋아요. 스크럽 브러쉬에 조금만 묻혀주세요. 많이 묻힐 필요 없고요. 조금만 묻힌 다음에 이렇게 덜어내주세요. 진한 부분을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때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허옇게 변해버려요. 최대한 덜어내서 거의 없는 양으로 살살 빗으면 돼요. 이렇게 밝아지죠? 자, 눈썹이 확 밝아졌죠, 여러분? 여기서 밝은 브로우 카라 덧바르면 더 자연스럽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제 섀도우 차례인데요. 섀도우 너무 중요하죠. 보통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게 된다 했을 때 보면 섀도우 탓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섀도우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이 연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컬러, 이 색감에 대한 욕심은 그냥 내려놓는 게 좋아요. 눈가에 색감을 줘서 예쁘게 표현하기보다는 베이스 자체에서 나오는 화사함과 이 은은한 혈색으로 얼굴이 분위기 있고 예뻐 보이는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눈가에 색감이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음영과 하이라이트, 라인감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섀도우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있어야 할 것만 있고 기본적인 팔레트죠. 자, 일단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세요. 많이 바르지 마시고 살짝만 발라주세요. 자, 이제 이 음영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쌍꺼풀 라인만큼,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와도 돼요. 그 쌍꺼풀 라인만큼 칠해줄 건데요. 무쌍인 경우에 범위를 모르잖아요. 쌍꺼풀이 없어서. 그래서 정면 뜨고요. 가상의 쌍꺼풀 선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상의 살짝 두꺼운 쌍꺼풀 선을 생각해서 쭉 바르는 거예요. 이때 절대 진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블러셔 칠할 때 진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멀리 봐야 된다 그랬죠? 멀리서. 항상 칠할 때는 가까이서 보면서 칠하고요. 멀리서 꼭 색감 확인해주세요. 많이 진하지는 않은지. 이때 너무 진하게 칠해버리면 오늘의 컨셉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면서 살살 얇게 칠해주세요. 그대로 언더 삼각존에도 칠해주세요. 이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아이라인은 눈 떴을 때 보이는 곳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다 칠했는데 눈 떴을 때 사라진다. 그럼 그 부위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답답해 보이기만 하니까 뒷부분 위주로 살짝만 그려주세요. 눈꼬리도 빼주시고, 그리고 이 컬러로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애교살을 칠하기 너무 좋아요. 이 팔레트 이름도 애교살 팔레트거든요. 저처럼 눈 밑이 붉고 칙칙한 분은 꼭 밝혀주세요.
그런데 눈 밑이 좀 통통하다. 여기가 특별히 칙칙하거나 어둡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밝힐 경우에 이렇게 올라와 보여서 눈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반대로 어두운 걸로 음영 컬러로 이 밑을 살짝 바르시는 게 좋아요. 눈의 색감은 아예 뺐고요. 연한 음영을 살짝 넣었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대신에 섀도우로 부드러운 표현을 해줬어요. 섀도우로만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해요. 저처럼 이렇게 하얀 점막이 들려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이런 눈은 점막을 꼭 채워야 하는데 섀도우는 연한 라인이기 때문에 점막이 그렇게 튀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진한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는 진한 아이라인 밑에 하얀 점막이 있으니까 이 대비가 심해져서 점막을 꼭 채우게 되거든요. 너무 티가 나니까.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연하고 부드러우면 하얀 점막과의 대비가 약해져서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굳이 점막을 채워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이 상태에서 점막을 채우잖아요.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깨져요. 자, 이제 뷰러를 할게요. 너무 뿌리부터 꽉꽉 찝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만 할 거예요. 너무 속눈썹이 햇님처럼 올라오면 속눈썹만 화려한 느낌? 그러면 아이라인이 더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눈썹도 조화를 맞춰줘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살 올려주기. 평소보다 덜 올렸어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 뷰러로 앞뒤도 한 번씩 찝어줄게요. 꼼꼼하게 하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팍 올리지 않기. 자, 이제 마스카라 하면 돼요. 마스카라는 아주 스키니한 제품을 준비했어요. 이 제품은 제가 몇 년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5, 6년? 적어도 5, 6년을 쓴 것 같아요. 두꺼운 마스카라는 약간 떡지듯이 발려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얇게 발리되 적당히 볼륨감을 줘서 은은하게 또렷한 그 느낌을 잘 살려줘요. 그래서 제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정말 이 마스카라 잘 사용해요. 촘촘하게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나는 이렇게 얇은 마스카라가 없고 다 두꺼워요. 그러면 그 두꺼운 마스카라로 하기 전에 티슈로 한번 닦아주세요. 물티슈는 안 돼요. 먼지 다 일어나니까 그냥 티슈로 한번 딱 닦고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발려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 좀 심플하잖아요. 이때 속눈썹이 너무 두꺼워지면 정말 균형이 깨지거든요. 눈은 심플한데 속눈썹만 빡빡빡 강조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심플하다면 속눈썹도 같이 내추럴하게 연출해주세요. 항상 조화가 중요합니다. 저는 블랙 브라운 사용하고 있고요. 눈동자 컬러에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한 메이크업 끝!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보시면 바탕이 베이스가 이미 화사하기 때문에 색조에서 화사함을 줄 필요가 없어서 최대한 색감을 뺐고 최소한의 음영으로 뚜렷함과 자연스러움을 줬고요. 이렇게 눈 밑에 밝혀서 더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메이크업 화사하고 연하게 예쁘게 하고 싶었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